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소중한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향기님, 호리종크 5101님, 사랑이 아름이님, 정영애님, 설윤주님, 만두님, TSB 6917님 소중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있고 훌륭한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소중한 댓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썸네일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청래의 난 찐명들이 제압하다. 그리고 명파리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아까 맨 앞에서도 댓글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깨어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 닉네임을 호명했는데, 이런 어떤 소중한 영상을 소중한 어떤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찐명 동지들, 찐명 지지자들, 진정한 찐명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찐명들인 구독자님들의 이런 구독자님들의 댓글 때문에, 소중한 댓글 때문에 청래의 난을 진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댓글 올리면 또 진짜 소중하다. 이 여론전 아닙니까? 댓글 하나라도 올려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댓글 올려주신 분들의 힘 때문에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한 분 한 분 감사드린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집단 지성의 힘이고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이, 지지 이런 게 모여갖고 결국은 거대한 어떤 집단 지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다. 집단 지성이 결국 승리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런 합당 논의 중단이라는 사실상 정청래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승리다. 진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아까 오전에 하여튼 어쨌든 속보가 떴는데,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한답니다. 여야 대표와의 어떤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추진하겠다. 이런 걸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의 대통령입니다. 참 누구하고 또 비교됩니다. 과거의 윤과 정권, 윤석열이는 제1야당 대표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딱 한 번 했죠, 한 번. 그것도 거의 말기에 와갖고, 거기 이제 총선에서 대표하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갖고, 청와대가 이제 그때는 용사입니까? 어쨌든, 총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대표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갖고, 딱 한 번, 여야 대표들 초청했죠. 그래, 했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것도 한 쇼로 끝남기고. 그런데 벌써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이 여야 대표들 지금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몇 번이나 초청했을 겁니다. 여야 뭐 원내대표, 뭐 국힘의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도 작년에 초청했죠. 대표하고 여야 대표 국민의힘 대표도 초청해갖고 일종의 뭡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말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제1야당 대표를 존중해갖고 소통을 벌써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또 얼마 되지도 않았어, 솔직히. 여야 대표들 초청한 게. 근데 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내일 노차례동을 하기로. 그래서 저도 잠시 강원식 실장이 발표하는 걸 잠시 봤는데, TV로 시청을 했는데, 그랬던 여야의 어떤 대표를 이제 신년을 맞이해갖고, 새해를 맞이해갖고, 이제 새로운 또 기분에 소통을 이제 하는 그다는 차원으로 소통 차원이다 하면서 비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있던 강원식 비실장의 언급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었는데 책임이란 말, 책임이란 말이 나왔어요. 왜 내일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하느냐? 어떤 새해를 맞이해갖고 여야 정당의 대표를 이제 초청해갖고 책임 있는 어떤 국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를 만드는 차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강원식 비실장이.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 국정에 대한 협조,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책임.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여야 대한 정당에 대한 어떤 책임을 책임을 말하는 이런 이야기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오늘 보니까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게 어떤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참 그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 눈에 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례적으로. 왜 어떤 책임이라는 말을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데 최근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속도를 요청했잖아요. 수차례가 했잖아요. 입법 속도가 늦어갖고 행정부가 제대로 계획적인 어떤 일을 못한다. 제발 좀 속도를 내달라. 국회에 그런 주문을 몇 번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언급한 이유가 비서실장이. 맞는 말이죠. 국정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정은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공화국 체제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혼자서 해봤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을 통해서 뭐가 돼야 개혁적인 조치도 되고 민생 회복도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당 야당도 책임이 있는 거다. 그건 말이 맞죠. 여야 모두 다 국정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같이. 누가 많이 지느냐 적게 그 차이지. 여당도 책임 있는 거고 국정에 대해서 여당도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한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지, 맞는 말이지. 그래, 여야 당신도 책임이 있다. 당신도 책임져야 된다, 이 국정에. 왜 이런 식으로 입법 속도를 늦추느냐?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런 어떤 항의 뜻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책임이란 말은. 그래, 어쨌든 내일 어떤 책임 차원에서 어떤 국회 입법 속도를 또 재차 요청하실 겁니다, 내일. 그런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여야한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요청하는 거죠. 좀 빨리 처리해달라, 조속하게 법안을. 직접 요구하겠죠,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거는 입법이 같이 동반돼야 이게 행정부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뭡니까? 윤석열이가, 법안 통과는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소수니까, 대단한 어떤 걸 제안해봤자,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야당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거고 하니까,
거의 뭐 시행령 정신이란 말이죠. 시행령. 거의 뭐 시행령이니 영어로 뭐 대통령령 이런 거로 국정을 운영했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시행령으로 할 게 따로 있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할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조건 거의 다 막 대단하게 맞지 않게 그냥 시행령으로 처리한 게 태반이었죠 그때. 많이 많았죠 그때 문제였던 거죠. 시행령으로 처리하고 법안으로 해야 될 거를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거를 시행령으로 름딱딱하고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냥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 안 한다는 거죠. 저거 안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다급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시행령으로 할 건 하겠죠. 하지만은 시행령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국회의 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일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 자리에 있었던 일방적으로 뭐 대통령이 이분이 우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 어떤 이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국힘 만일에 국힘 대표가 온다면은 국힘이 참석한다면은 국힘 쪽의 의견도 들어보겠죠. 경청하겠죠. 어떤 오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비서장이 어떤 의제의 제한이 없다. 의제의 제한이 없다. 뭐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런 비서장이 발표를 했는데 내일이면 내일 오찬이에요. 오찬 회동인데 국힘 대표 장동희가 이거 응할는지 좀 의문입니다. 장동희는 항상 뭐 영수회담 단독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계속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거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여야끼리 어떤 협의를 해라 우선. 여야끼리 어떤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뭐 단독 영수회담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내일도 이제 단독 영수회담은 아니죠. 어떤 형식이. 어쨌든 정청래대 민주당 정청래도 참가하고 장동희도 참가하는 그런 회담이 단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희는 이때까지 단독 영수회담을 원했는데 과연 내일 회담이 언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제가 볼 땐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단독 영수회담을 원하는 인간인데 장동희는 단독 영수회담이 안 되니까 내일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또 하나 있었냐면은 어저께 터진 이거 사건입니다. 털보 김어준이죠. 털보 김원이 지 털보 채널에서 방송 중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엠바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엠바고를 위반했어요. 엠바고를 깨는 엠바고가 뭡니까? 대통령의 어떤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시한을 정해갖고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언론인들도 알면서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김어준 이 인간이 대통령이 어디 이제 다음 순방지가 어디다 국가명을 말했어요. 방송 중에 히득거리면서 그 패널들하고 같이 앉아서 히득거리면서 다음 순방지는 어느 나라지 하면서 그래 씨부렸어 이렇게. 이 중대한 위반입니다. 엠바고는 지켜야 돼요. 이건 대통령의 경호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순방 국가를 미리 말을 발설해버리면 경호에 심한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인간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지가 뭔데, 대통령이 경호에 대한 어떤 안전도 위협하는, 그걸 깨면서, 다음 뭐 순방제 어디로 가는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 인간입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김어준이는 이제, 자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하는 꼴하지 보니까.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조국당의 합당 문제에서는 지가 배후 조정하는 거라든지, 반드시 김어준 이것도 지 스스로 지금 판밀비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꼴하지 보니까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지가 뭐, 조국당의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광인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인간이, 광인이 뭡니까? 미치다는 거죠. 미친놈이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확당 반대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 지가 미쳤어. 김호중이가 광인 같아. 제정신이 아닌 같아. 이래 되면은, 어제 내가 이제 잠시 봤는데, 청와대에 지금 현재 3명의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 출신의 3명의 어떤 기자가 지금, 거기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뉴미디어도 인정한다 이래갖고, 기존의 어떤 레거시 언론들 출신의 어떤 기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뉴미디어가 지금 대세니까 유튜브 출신의 언론, 이제 인터넷 언론이죠. 인터넷 언론 출신의 기자들도 포함시켜줬어요. 현재는 3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응? 세 사람이 지금 유튜브 출신의 언론인들이 3명이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떤 징계가 떨어져, 징계. 기자의 대통령 어떤 기자실에서 이런 엠바고를 위반하면은 그걸 엠바고를 위반한, 당사자는 언론사의 출신 기자는 징계를 먹는데요. 어떤 취재 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징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징계가 떨어지는 거지. 엠바고를 위반했으니까. 결국 김호중이가 위반하는 바람에 그 기자까지도 상당한 어떤 취재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김호중이가. 그래 되면은, 안 그래도 레거시 언론들이 뉴미디어가 지금 들어와서 기자실에 들어와 있다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뉴미디어에 대한 개방이 대통령 기자실에 그걸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봐라, 뉴미디어 출신 기자를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냐면서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겁니다, 김호중이가. 이런 거 하나 못 지키는 인간이 무슨 제대로 된 스피커입니까? 민주진영의. 대통령한테 당장 피해를 주는 거잖아. 대통령 경호에, 안전에. 참 진짜 이 사람이 광인이에요, 광인. 내가 볼 때는. 김호중이가 광인이라고 하는 짓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김병지 의원이죠, 김병지 의원. 우리 민주당 소속 김병지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병지 의원이. 지선에 경기도 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있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보니까, 뭐 때문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있죠, 재판. 재판이 아직 지금 일단 정지된 상태지,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잖아요. 검찰 이놈들이 조작해하고 만든 기소해하고 만든 그 재판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다만 대통령의 어떤 그것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는 일단 정지되는 거잖아요. 전에 어떤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은 그게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퇴임하고 나면 재판이 또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벌써부터, 취임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벌써부터 일각에서 벌써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공소 기각해야 된다. 검찰에서 부당한 어떤, 조사로, 불법적인, 조작으로 만든 어떤 기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한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있었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김명재 의원이 이제 이게 대해서 당연히 공소 기각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남아있는 거, 뭡니까? 5개인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걸 이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그런 기장을 하더라고.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죠. 1000만인 공소 기각,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겠다. 제가 보도 좋은 제안 같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돼요. 설령
우리가 임기 안에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만은 퇴임하고 나서라도 대통령의 안위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당연히 공소기각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그 수사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공소기각.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아무런 혐의도 없고 아무런 죄도 돈 한 푼도 받아먹지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소기각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김영기 의원이 이건 좋은 제안을 했다 봅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봅니다. 이건 대통령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물론 퇴임하고 나서도 우리는 지켜야 돼. 다시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미리 부당한 그 기소는 무효다는 공소 기각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검찰이 하면 돼요. 검찰.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나 예비인 대통령 스스로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뭐 자기가 어떤 현직에 또 계시고 대통령에 또 자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본인은 청와대나 어떤 본이나 청와대 측이나 대통령 본인은 이걸 제기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했어야 돼,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의원이. 어쨌든 해야 됩니다, 이거. 공소기각 당연히 시켜야 돼요. 그럼 오늘 뭐 대통령께서 어떤 특이한 일정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일정은 계시겠는데, 뭐 특이하게 아직 보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정청래가 백기투항했습니다. 조당 합당 문제에 있어서 중단하겠다. 조당 합당 문제를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의원총회를 열었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려갖고 거기서 거의 모든 의원들의 총회가 대세가 대다수 의견이 뭐냐면은 지금은 중단해야 된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그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지방선거까지. 그런 의견이 대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청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지가 아무리 할래도 의원들이 대체로 거의 다 막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논의한다는 것을.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의원총회에서 결정되어 보내는데 최고위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고위에 이제 회의를 해갖고 결국 논의 중단하기로 했어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 이게 19일 동안이잖아요, 19일 동안. 정청래가 이걸 합당 제안을 제기한 어제까지가 뭐 오늘까지 어제까지 어쨌든 19일 동안에 이런 헛질을 한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쓰잘데기 없는 합당 문제를 제기해갖고 당을 분열시키고 아무 쓸모없는 에너지를 소모시킨 겁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법안을 만들고 내란 척결에 어떤 총의를 해야 될 시기에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김건희 관련 내란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관련 특검, 민중기 특검입니까? 그 특검이 한 게, 거기서 기소한 게 거의 피의자들이 거의 지금 무죄 공소기각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관련 특검에서 기소한 거, 거의 지금 무죄 공소기각이 나오고 있다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분명한 증거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판사놈들이 무죄, 안 그러면 공소기각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다 풀려나고 있어요, 지금. 무죄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법부 판사놈들이, 조의되어 이끄는 판사놈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내란 세력들한테, 동조해갖고, 무죄를 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중체단 시기에 19일 동안이나 헛질을 한 거죠.
완전히 정청래의 책임이요. 모든 거는. 책임져야 돼, 정청래는 이제.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은 결국 정청래가 논의 중단을 이제 한 것은 항복한 거죠, 일단은. 백기 투항한 거죠,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일단.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어쨌든 항복을 했어요. 이것은 깨어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찐명 지지자들의, 지지자들과 우리 그 민주 동지,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의 승리다. 사실상 이제 정청래는 식물 대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사퇴해야 되는데 지 스스로 물러날 인간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상 어제 그 논의 중단으로 합당 무산으로 사실상 정청래는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사실상 식물 대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털보 김어준의 편들만 믿고 설치되고 나댔죠. 그것만 믿었지. 응? 그런 김어준의 그 편들만 믿고 설치되던 것들이 그 친문 적폐들이 패배한 겁니다.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김어준이 패배고 친문 적폐들이 패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어떤 합당 논의 중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내에서 털보, 김어준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어요. 이제는. 이때까지는 막강 영향력을 지가 휘둘렀는데 어제 이거 논의 중단, 사실상 합당 무산이 겁니다, 사실상. 이제 합당은 추진하기 어려워요, 더 이상. 그러나 또 이 인간들은 또 추진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이래 된 합당이 논의가 중단된 것은 털보, 김어준의 영향력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어요. 이때까지는 막강하게 지가 마음대로 언론을 장악해갖고 여론을 민주당 내의 어떤 여론을 장악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김어준이도. 그게 입증됐습니다. 그 정청래가 합당 제안을 한 지 19일 만에 정청래가 투항한 겁니다. 그 19일 동안 합당 찬성파, 합당 반대파들의 가열찬 여론전이 있었죠. 피 튀기는 여론전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죠. 여론 싸움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런데 우리의 그 찐명입니다, 찐명. 찐명 지지자들이, 찐명 동지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찐명, 새로운 찐명 세대들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뉴찐명 세대들의 역할이 컸다. 대체로 보면 전통적으로 오래 이제 민주당에서 옛날부터 참 오랜 세월 동안 당원으로 있었던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뭐 합당에 뭐 좋은 게 아니냐, 뭐 합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통념에 있잖아요. 뭐 뭉치는 게 좋다 이래갖고 대체로 보면은 오래된 당원들은 아마 우리 추정이죠, 또 추정인데 합당에 어떤 찬성한 쪽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합당 찬성이 많았을 것이다. 오래된 당원들은. 그런데 우리 그 새로운 지도자 이재명의 출연으로 그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유입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그 당대표 시절부터 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대선 기간에서도 많이 유입됐고 새로운 당원들이 또 대통령도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중도 보수의 노선, 실용 노선을 겪는 걸 취하는 걸 보고 그게 또 감화돼 갖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입당한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어떤 영향이 컸다. 그분들은 대체로 조국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대체로 좀 젊은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새로 입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온 새로운 당원들이 이번에 역할을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합당 어떤 논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합당 논의가 종료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도 뭐 당원들이 우리 지지자들 일반 당원들의 힘도 컸지만은 그러고 어떤 이현주 최고, 강덕구 최고, 황민수 최고, 그 여기 또 한준호 의원 우리 그 한준호 의원 역할, 그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이번에 합당 무산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어젯밤에 강덕구 최고가 SNS에 올린 게 좀 문제된 것 같아요. 강덕구 최고가 어젯밤에 SNS에 뭘 올리는데, 그게 뭐 올려갖고 뭐 2, 3분도 안 돼서 바로 삭제했다는데, 그게 내용이 대충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합당에 뭐 찬성한다는 뭐 정무수석의 이야기가 뭐 있다는 식으로, 정무수석이 대통령도 뭐 합당에 찬성한다, 조당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급히 이제 2, 3분 만에 그걸 또 삭제했더라고. 반대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말이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뭐 찬성했니 했더니 그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뭐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항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바로 삭제를 했는 모양이더라고.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 강덕구 최고가 나와서 의원이 나와갖고 기자회견 하면서 죄송하다. 사실과 다른 예선에 올려갖고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건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뭐 보좌관이 뭐 잘못 알고 올린 거다.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 해프닝 끝난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론 싸움이기 때문에 SNS 같은 것도 신중해서 올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쪽에 이용당할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합당 문제에서 대통령 끌이되면 절대로 안 돼. 우리가 어떤 합당을 반대하는 우리 어떤 찐병 지지자들도 이 합당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역공격을 당할 수 있고, 물론 저 합당을 찬성하는 인간들도 대통령을 끌어들였죠. 뭐 대통령이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그냥 과거에 그냥 덕담으로 통합해야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지. 지금 뭐 조국 당의 합당을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걸 이제 이용하는 인간들이 나쁜 거지. 대통령을 끌어들여갖고.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어쨌든 강덕구 의원이 바로 사과를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은 된 거, 해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오늘 강훈석 비서실장의 야당 여야 대표 회담 발표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질의가 있었어요. 합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고. 청와대 입장이 어떠냐는 식으로, 또 대통령 입장이 어떤 거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던데, 합당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강훈석 실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청와대는 조국당의 합당에 어떠한 문제도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의견도 없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도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떤 의견도 없다. 그거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합당 반대를 한 측이나 합당 찬성하는 양측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대통령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는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더 이상 합당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합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불개입이다. 그런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청와대 입장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표명이죠. 대통령을 절대로 이게 개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어떤 당무 불개입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강훈 실장이 몹을 박았어요. 절대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 어떤 조국당의 합당 문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 없고 관여 안 한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양당에서. 그래야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합당 논의가 중단만 된 겁니다.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닙니다. 이 자들이 정청래를 앞세운 그 신문 적폐무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재개할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제 중단되겠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 적폐무리들의 업무는 계속될 겁니다. 공작은 합당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게 잠시 중단돼 있어요. 지금 일종의 그 휴전 상태, 휴전.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이듯이, 예? 잠시 휴전 상태인 거죠. 반드시 이 자들은, 친문 적폐물들은 시다발이 정청래 조국을 앞세워갖고 그 조국당의 합당을 재추진할 겁니다. 반드시. 절대로 쉽게 포기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찐명 지지자들, 우리 동지들은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들 항상 경계하면서 이들의 공작 업무를 철저히 분쇄시켜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합당 논의 중단으로 정청래는 심대한 리더십의 타격을 받았어요. 중대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리더십에. 사실상 즉시 물러나야 됩니다.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 인간 버티는 인간 아닙니까? 양심이라도 1이라도 있으면은, 책임감이 1이라도 있으면은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나 이 인간 그리 할 인간이 아니죠. 버티죠. 끝까지 버틸 인간입니다. 최소한의 제대로 된 양심이 있는 인간 같으면은 즉시 물러나야 되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지게 있어봤자 식물 대표일 거다. 무력한 대표가 될 거다. 리더십을 잃었어요. 무슨 명분으로 자기가 대표 자리에, 있을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정청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대표 자리에서.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어떤 업무를 꾸미고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직에서 물러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당장 물러나야지,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불필요한 합당 문제를 제기해갖고 당에 피해를 줬다. 그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인간이지. 예?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추진해갖고 이런 심대한 타격을 주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줬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가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은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하기야 뭐 양심과 책임감이 1도 없는 인간이기에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지 스스로.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강하게 우리 찐명 지지자들은, 우리 동지들은 계속 강하게 정청래의 사퇴를 압박해야 됩니다. 사퇴하라고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합당은 이제 논의 중단을 하면서 뭐 통합 추진위를 만들겠다. 조국당의 합당을 위해서 통합 추진을 가동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잖아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보겠다는 거죠. 뭐 통합 추진인가 이걸 만들어갖고 뭐 재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또 이제 기회를 보겠다는 거죠. 이런 개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진짜 뻔뻔한 자 아닙니까? 이미 합당은 무산됐는데, 사실상 무산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또 다시 이제, 선거 끝나고, 지선 끝나고, 뭐 통합 추진을 가동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회를 봐서 또 추진하겠다고 밑밥을 깔아 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 오전에 보니까 최고위를 이제 열렸는데 그 풍경을 보니 또 참 어색한 풍경이 연출되더라고. 어색한 풍경들이 민주당 최고위 풍경을 봤는데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어색한 풍경이, 어색한 시츄에이션이 연출되더라고요. 응? 뭐 비가 온 뒤에 뭐 땅이 더 굳어진다면 우리가 단합하자, 원팀으로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이런 저희들끼리 하고 어떻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누굽니까?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의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 일단 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으니 우리가 원팀이 돼갖고 잘해보자, 이런 덕담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갖고 일어서갖고 서로 전부 삥 둘러서갖고 최고인들끼리 손을 잡고 그런 또 연출을 하더라고. 손을 잡고 잘해보자, 원팀이 돼보자,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원팀이 되겠습니까? 이미 정청래는 더 이상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도 지가 대우각성해갖고 이래가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앞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완전히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제 내가 잘못했다, 100배 살려드린다, 다시 한번 기회 달라, 이래 할 인간도 아니고 진정으로 이런 행위를 다시 반성하면서 참여하면서 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원팀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 사무실 의원이나 뭐 덕담 차원에서 했는 말인데 잘해보자고. 그러고 뭐 정청래의 충정은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보니까. 이현주 합당 반대체육 최고위원들 이현주, 강덕구, 황무세 의원이 정청래 이번에 합당의 어떤 충정은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 또 물론 덕담 차원 했겠죠. 그런데 정청래의 충정이 무슨 어느 죽을 충정입니까? 정청래의 충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합당에. 에? 참 웃어요. 그 정청래의 충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합당에 그게 충정입니까? 합당하는 게? 에? 조국당에 합당하는 게 충정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이현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덕담 잘 했겠지만은 충정은 무슨 어느 죽을 충정입니까? 정청래한테 충정이 어디 있습니까? 에? 있다면은 자기 본인의 자리에 대한 충정, 친문 적폐들, 어게인하는데, 복귀하는데 충정,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정청래의 충정은 뭡니까? 진정한 충정의 뜻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충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집권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충정은 뭡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충정이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충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충정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인간 아닙니까?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이때까지 한 행위를 보십시오. 물론 합당 반대파 의원들이 덕담을 했겠지만은 좀 씁쓸하더라고 보니까. 왜 충정이라는 말을 꺼냈는지. 참네. 충정하고는 거리가 먼 인간인데 한참 거리가 먼 정청래인데 충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성윤 최고위원, 정청래의 꼬봉, 이성윤 의원의 책임 회피 짓거리도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고. 이제 제2종합 특검 추천 문제로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벗어나려고 책임 회피하는 짓거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지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성윤 이 인간이. 변명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장이 연락하고, 나는 자기 책임 없다는 소리야. 청와대한테 슬쩍 또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라인에 책임을 슬쩍 또 전가시키더라고. 가는 짓거리가. 이번에 오늘 그 YTN에서 청와대 그 민정라인에서 이번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2번이나 이성윤이한테. 그런데 지는 그런 적이 없대. 물론 전화 통화는 했는데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대. 청와대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한번 회피하더라고. 내가 그 전준철 특검 추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YTN 보도로는 민정수석실은 문제가 있다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대. 이성윤이한테 전준철이가 하지 말라고 추천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 청와대 민정실에서는. 그런데 이성윤이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통화는 했지만은 그런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청와대에서, 민정실에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진실 게임을. 그런데 오늘 또 아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강훈식 실장이 오늘 또 여야 대표 회담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강훈식 실장이 분명히 또 이야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강 실장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특검 추천 문제는 당에서 추천 이후에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 맞죠? 당에서 그 전준치라는 인간을 추천했잖아. 추천 이후에 이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검증을 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그 검증라인에서 통과 안 된 거죠. 그래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준치를. 그런데 사전에 듣고, 청와대 민정라인에 반대를 했니, 안 했니? 추천하고 난 이후에 검증하는 거야. 민정수석 라인에서는. 그런데 사전에 반대를 안 했니? 청와대 민정 반대를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이질을 하고 있더라고, 이성룡이가. 근데 이번에 강 실장이 목을 박았잖아. 당에서 추천한 게 문제라는 거죠. 청와대의 검증은 추천한 이후에 검증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이 성년의 인간 참에도 자기가 책임을 지으면은, 책임을 져야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참 추잡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냥 정청래를 비롯해서 정청래 라인에 있는 정청래 수사들 다 이래.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문제 생기면 다 회피하고, 오리발 내밀고, 능력이랑 또 아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인간들만 있는 거야. 정청래 주위에, 전부 다. 또 이게 또 털보 김호정이도, 가세해갖고 이성윤이 편을 들더라고 보니까. 이 인간도 그 썩어 빠진 이성윤이 편을 들더라고. 저거 패거리라고 생각하겠지, 이제. 친문 떨거지들, 그 패거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청와대, 김호중이가 문제가 뭡니까? 정청래 편들고, 조국 편들고, 문재인 편들고, 친문 떨거지 패거리를 편들고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욕하고 있어요.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다고. 같이 이성윤이 가세하고, 김호중이가,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이 아닙니까? 민정라인에서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질하고 있더라고. 분명히 근데 강훈 실장이 이야기했잖아. 추천한 이성윤이가 잘못이다 이거지. 그가 청와대의 검증은 당에서 추천한 이후에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검증해갖고 대통령이 전준치를 임명 안 하고 조국당에서 임명한 사람을 임명시켰잖아. 그런데 청와대가 무슨 책임이 있어? 청와대는 제대로 검증을 한 거지. 당에 추천을 받고 나서 검증해갖고 보이콧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니 어떠니 이질을 하고 있어. 이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인간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청와대에 아무 책임 없는 청와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 인간들이. 결국 이런 행위가 털보는 뒷수명을 재촉하는 겁니다. 파멸기고 가고 있어요. 이게 털보하는 뒷거리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어? 해괴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 스스로 파멸기로 가고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은, 털보 이것도. 한심한 인간들 참. 어저께도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은 더 이상 정청래와 거의 수하들, 거의 측근들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의 어떤,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반드시 이들 무리들은 지도부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어떤 또 분들은 정청래와 그 이성윤이 두 사람 제명 탈당까지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제명해야 탈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탈당해야 된다. 이성윤이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제명시키고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래 해야 돼요, 사실상. 엄청난 죄를 짓다고 정청래와 이성윤이는. 당연히 제명시키고 탈당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등대에 칼을 꽂은 행위를 했잖아.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은 대역죄를 저지른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그래 놓고 나서 아무도 책임도 안 져.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로 정청래와 그 측근들 보이소.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이번 사태로 이번 조당과 이거 합당 문제를 제기하고 당을 분열시키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해온 반명 인사들을 각 요직에 배치시키고 한 짓거리 보세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1년, 또 안 된 이런 중대한, 1년도 안 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합당 논의를 해갖고 시간만 끌고 시간만 낭비시키고 이재명 정부에 결국 해악을 끼치고 민주당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한테 막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줬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인간들. 그 책임이 뭡니까? 물러나야 돼, 직에서.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정치에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명도 시키고 탈당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정치는 책임이 생명이에요. 책임져야 돼. 책임 정치가 돼. 책임 정치가 뭡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야 어떤 정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해악을 끼쳤잖아. 당과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 인간들이. 당연히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징계를 때리고 벌을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이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올리는데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가열찬 그 여론전에서 합당 반대 여론전에서 승리한 우리 그 찐명 그 지지자분들, 그 동지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과업에 모두 똑같이 또 매진합시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많이 기온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